정치 시계가 무척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신당을 만든다 하더니 드디어 이제 신당을 만든다고 합니다. 일단은 축하를 해야지요. 이준석이가 이제 가시화된 신당을 거론하면서 막판에 그래도 당과의 그 화해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화해가 아니다. 내가 가해자들을 용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지 본인들은 그러니까 당 지도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가해자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고 학교 폭력을 했다는 인식도 없는 것 같다. 화해라는 것은 가정할 것도 없다. 단칼에 부정을 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길, 마이 웨이를 택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현재는 국민의힘 당원의 몸이 있지만 정말 이준석이가 보수 쪽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준석이가 하태경과 마음을 읽고 있는 동지다. 자기의 마음을 가장 잘 읽고 있는 사람이 하태경 동지다. 이런 말을 했을 때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결코 틀리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에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이 앞장을 서가면서 탄핵이 정당했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었지요. 그리고 탈당을 하고 신당을 차렸던 것 기억들 하십니까? 하태경이는 주사파 소리를 쭉 들어왔습니다. 본격적인 본래의 주사파다 아니다. 여기에 거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아무튼 주사파의 행동을 해왔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상적으로나 행동적으로 보수 쪽이 아니라 하태경은 분명히 좌측의 사람인데 유승민도 거의 같은 그런 행동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의 추천을 받고 보수 쪽으로 들어오게 한 그 잘못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은 분명히 보수 쪽의 사람이 아니라 민주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과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늘 정치 경력 12년 차를 거론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정치를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당 대표가 돼서 행정만을 사무적인 일을 했을 뿐이지 정치는 해본 적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준석이가 당 대표로 올라설 때에 젊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착각을 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적극적으로 이준석을 힘을 실어주고 밀어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허상만을 보고 기대를 해왔었는데 이제 이준석의 실체를 보고서 정말 이준석이는 인성 제로, 인격 제로, 인간 쓰레기임을 다시 알게 됐고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노원 주민들께서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보셨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3번씩이나 12년 동안 지켜보셨는데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자는 정치를 해서는 결코 안 될 사람입니다. 이준석은 입을 앞세운 선동가이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태경과 마음을 읽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똑같은 사람이다. 주사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다를 바가 없는 이준석이다.
그러기 때문에 선동가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 안에서는 하태경과 같은 과라고 저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에서 입지가 좁아들었습니다. 대통령을 그렇게 독소를 퍼부으면서 비난을 해댔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는 고립무원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태경 동지와 함께 한동훈에게 추파를 던진 바 있었죠. 손 내밀고 같이 협력해보자. 한동훈이가 이런 반구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었죠. 더 이상 당에서 버틸 수가 없으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금태섭이도 만나고 이상민 의원도 만나고 이재명과 각을 세우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에게 손잡자고, 그리고 그 당시에 김부겸이라든가 정세균이가 총리까지 했었죠. 그 세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고 제안하고 손을 내밀고 있지만 이낙연은 손을 분명히 긋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준석이는 안절부절 못하고 여기저기에다 손을 내밀고 있을까요? 이렇게 이나마라도 해야 언론에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기대했던 그 기대치에서는 실망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서는 정치계에 발을 더 이상은 들여놓을 수 없는 그런 입장까지 됐습니다. 아무튼 신당을 12월 27일에 만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하겠지만은 과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준석이가 거론했던 정세균, 김부겸 그리고 이낙연, 이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지탄이 되고 있는 조국이라든가 송영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같이 손잡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낙연이라든가 김부겸 그리고 정세균은 잊혀져 가고 있으면서도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허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겉으로라도 정치의 거목을 일단 손을 잡아보는 것이 자기 자신의 더욱더 정치의 몸값을 올리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손을 내밀고 있는 이준석이 아니겠습니까? 뒤집어 얘기한다면은 이낙연이 어떤 사람입니까? 김부겸, 정세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의 구단 고수들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가 생각하는 머리만큼은 다들 갖고 있는 정치꾼들입니다. 쉽게 될까요? 조금 더 좀 지켜보지요. 이제 12월 12일이면은 예비 등록이 일어나고 본격적으로 프로가 아닌 배지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예비 등록을 하는 그 날이 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닷새 정도 남았는데 총선 출마 희망자를 모집해 보니까 단 이틀 만에 870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 대단한 숫자죠.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중에서 이 30명 정도는 총선에 출마를 해도 굉장히 괜찮은 스펙이다. 전하람을 예로 들면서 정치를 해보자는 천하람이라든가 또 이준석이 같은 마음일 텐데 같은 처지인데 꼭 천하람을 모델로 삼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성공해서 키운 그런 동지다. 그런 마음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지금 국민의힘 순천 갑 지역의 당협위원장이죠. 천하람.
천하람 정도의 그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서너 명 눈에 보이더라. 아주 고무가 돼가지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더군요. 저는 좋은 사람이 정치권에 몰려든다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찬성을 합니다. 환영을 합니다. 우리 정치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기와 소신, 정직함을 생명으로 여기는 그 젊은이들이 행여 이준석의 배신의 정치를 배우지 않을까, 못된 것을 배우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썩은 정치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준석이가 늘 앞에 내세우는 것이 천하용인 4인방인데 꼭 이번에 신당 만들면은 유승민이 하태경과 함께 반드시 이준석과 함께 신당에 합류하기를 강력하게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천하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따로 한 편을 별도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정말 좋은 정치 꿈나무들에게 실망이 되지 않도록 이준석 당신의 그 배신의 길은 절대 답습하지 않도록 가려주기 바랍니다. 일단 선거제도가 확정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최종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천하람이 순천을 떠나서 지역구 운운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비례 정당을 꾸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역 정당을 만들 것인데 과연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천하람 어떤 면에서는 이준석보다도 머리 위에 한 수 위에서 노는 그런 정치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친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천하람의 앞길, 앞 정치 행로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이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이런 말 한 것 기억하십니까?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은 이정희, 노회찬, 정의당 출신의 의원이죠. 민주당 초선들과도 좋아하고 친구들이 많다. 민주의 초선 의원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들 하십니까?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하, 이준석의 스탠스가 어디에 있을까 대단히 궁금했었죠. 보수는 아닌 것 같은데 정치적인 그 행로, 행정을 같이 이룰 수 있는 그 행보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의심이 풀렸습니다. 존경한 사람은 이정희, 노회찬이고 민주당의 초선에 친구들이 많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답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이 말을 통해서 저는 이준석이를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도 이준석은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거 보셨습니까?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은 거의 없었죠. 아니, 거의가 아니라 전무할 정도로 없었지요. 특히 문재인 만나면은 고개를 숙이는 정도가 비굴할 정도죠. 저 자세를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은 연일 내부 총질을 해가면서 방송에 나가서까지 자기 당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상대 당을 비난해야 할 위치에 있는 당 대표였는데 오히려 자기 당을 내부 총질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라고 총구를 반대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도 져라고.
그야말로 덮버시 위에 달인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의 행동이 어디 한두 군데가 이상하겠습니까? 저는 이준석이는 보수 쪽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힘에 있어서도 안 될 사람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당 대표가 되었을 때에 민주당 쪽에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우리 식구가 저쪽 당의 대표가 됐다. 물론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었지만 좋아라 박수치고 송영길이가 기뻐하던 모습 기억나십니까? 끌어안고 난리도 아니었었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이제 언론에 12월 27일 신당을 만드는 날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날은 100%를 얘기했으니까 이 말까지 공원 실언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준석이가 왜 한 2달, 3달 전에 12월 결심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때에 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때에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유승민의 추천을 받아서 비대위원으로서 가장 젊은 나이에 비대위원으로 세웠던 날이 바로 12월 27일이었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그날이죠. 그날을 자신의 신당을 만드는 D-Day로 정했다. 선거제도가 확정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날짜가 나올 것이다. 그 당시에는 결심서를 얘기할 때는 12월 27일 언급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비대위원으로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날이 12월 27일이었다. 그 말씀 하나 하고 12월 결심선의 날짜를 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선거제도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아무튼 12월 12일 되면은 예비 등록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구체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12월 27일을 D-Day로 삼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도 또 한 번 소름이 끼쳤었습니다. 정말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은혜 받은 날, 자기를 정치적으로 크게 키워준 날인데 배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날을 자신의 날로 만들겠다. 당 대표가 되니 감옥에서 위안을 삼으라. 자기가 당 대표 된 것을 보고 위안 삼으라는 독소를 퍼부었던 잔인했던 이준석 아닙니까? 그런데 12월 27일을 자신의 날로 삼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준석이 하는 이런 짓거리를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할까요? 이런 쓰레기를 크게 성공하라고 키웠다. 이렇게 더러운 것, 야비한 짓을 하는데 마음이 무척 착잡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젊은 미래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키웠더니 노회한 정치꾼보다도 더 노회한 정치 몰입의 모습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제는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홍준표가 가끔 오락가락하는 얘기를 하지만 예리하게 분석하고 평가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홍준표의 말을 결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말에 해코지하고 잘된 놈 본 적이 없다. 이것은 홍준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남 해코지하고 잘된 것을 본 적이 없다. 우리들이 어려서부터 들어온 얘기였습니다. 홍준표의 얘기입니다.
한 번 배신한 자는 두 번도 배신을 하고 국민들은 절대 저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신당이 만들어져도 바로 사라지는 포말 정당이 될 뿐이다. 이 말을 떠올리면서 이준석의 앞날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